자, 이제 소유권 하겠습니다. 자, 책은 267페이지죠. 자, 왼쪽 266페이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공부하셔도 되겠고, 이제 소유권 267페이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3번 상리관계가 있죠. 자, 일단 이거 보세요. 항상 우리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으로서 물권, 채권 공부하는데 이게 법률 요건이었고 이걸 법률 효과가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린 주로 법률행위를 공부하는데 우린 주로 이걸 공부하죠. 근데 지금부터 잠시 법률 규정을 공부합니다. 물권 중에 소유권, 취득입니다. 다시 잠시 원리들을 공부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합니다. 법률 규정으로서 상린관계와 취득시효 이 두 가지를 잠시 공부하고 이제 공유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요. 마지막 시간 공유에서 다시 쭉 갑니다. 잠시 이쪽을 법률 규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린관계라는 서로 상자의 이웃 린자죠. 서로 이웃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갑토지 을토지가 있다면 을은 내 땅이더라도 갑토지 인근에서는 조심히 사용하겠죠. 옆에 피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상린관계인데 이건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입니다. 법에서 관계를 규율했지만 당사자가 더 사이좋게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르고 굳이 이거 적용할 필요 없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빌려줘요. 그럼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도 갑과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그래서 이 준용이 됩니다. 영위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준용이 됩니다. 얘들도 조심히 사용하겠죠.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상린관계는 엄청 많은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267페이지 있죠? 267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4번 법조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보란 거 보세요. 한 장 넘기세요. 동그라미 3번 경계표 체크, 동그라미 5번 수지 목권 체크,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7번 주의 토지의 통행권 체크했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가끔 나오니까 그 정도 보면 되고 뭐 나머지는 굳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게 그나마 잘 나오기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 동그라미 7번이죠? 거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7번에서 자 박스에 법조문 219조와 220조 있습니까? 219조가 유상 옆에 써있죠? 220조가 무상, 공짜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 무상입니다. 그럼 219조부터 먼저 합니다. 자 이제 유상인데 219조에서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 즉 항상 헬기 타고 다녀야 돼. 헬기. 그때는 첫째 뭐 할 수 있다?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의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가 유상이란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 밑에 을토지가 맹지랍니다. 그럼 을은 맹지잖아요. 그럼 갑승낙 없이도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어요. 다시 을은 갑승낙 없이도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갑은 열받죠. 아니 내 승낙 없이 내 땅을 다닌대요. 열받아서 담장을 딱 쳐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권리남용입니다. 우린 시험법이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 원칙 중에 권리남용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갑소유, 갑권리죠? 갑권리지만 남용하면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갑은 내 거지만 여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풀만 무성이 잘합니다. 근데 아래 땅이 맹지란 걸 이용해서 심술궂게 땅 막아버렸다. 그게 자기가 권리를 남용한 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다시 터줘야 돼요.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을 단위에게 터지는 겁니다. 대신 을에게 뭐 받아요? 손해배상 돈 받아. 그럼 사이 좋죠. 갑은 사용 안 하니까 단위에게 주고 을로부터 돈 받고 얼마나 사이 좋아요? 이런 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판례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은 축조물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 하더라도, 즉 담장이 있었죠? 우리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담장이 적법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용한대요. 이제 우리. 그럼 이렇게 다녀야겠죠. 그래서 이제 위 통행권 행사에서 이제는 철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통행지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주위 토지 통행에 방해해야 되는 담장 등을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누가 철거해야 돼요? 설치한 자, 통행지 소유자 갑이 철거해 줘야 됩니다. 대신 을은 막 다니면 안 돼요. 갑에게 손해가 안 가게 조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합니다. 둘 다 통로가 있어요. 둘 다 통로가 있는데 윗사건은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이 인정되는데, 이 통로가 있죠? 근데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일단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있던 게 소멸해야겠죠. 그 다음 통행권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심이 아니라 했죠. 더 나아가 앞으로 장래 미래까지 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통행권이 인정될 때도 통로 개설을 누가 해줘야 돼요? 설마 소유자가 개설에 갖다 바칩니까? 그게 아니죠.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다니는 자, 통행권자가 직접 다 부담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걸 판례를 잘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행권이 있거든요. 근데 을 허락 얻어서 여기 병이라는 사람도 을 허락 얻어서 이렇게 통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로부터 돈 받잖아요. 한 달에 한 5만 원 받는다. 근데 병이 다니니까 병에게 또 돈 달라고 청구하면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이거 톨게이트 아니에요. 다닐 때마다 돈 낸 거 아닙니다. 을에게 한 달에 5만 원 받으면 충분히 보상받고 있죠. 그럼 병에게 또 달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톨게이트 아니에요.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 갑은 통행권자 을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병에게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가 발립니다. 톨게이트 X. 지금 우리 유상을 보고 있죠. 자, 이제 무상 220조 무상입니다. 여기부터 첫 번째 자, 이 공로가 있는데 여기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근데 공유 토지를 분할하네요. 근데 하필 분할을 이러게 했다. 그래서 위쪽을 갑이 갖고 을 토지가 맹지가 돼요. 그럼 우리는 통행해야겠죠. 이때는 무상이에요. 무상. 자, 이랑 분할이죠. 공유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 을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 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상 의무가 없다가 무상. 근데 이 무상인데 우리 판례가 이 무상은 직접 분할자끼리만 무상입니다. 직접 당사자, 직접 분할자끼리만 무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토지를 팔잖아요. 팔면 양수인 또는 특정 승계인, 너는 유상으로 바뀌어요. 이 직접 분할자만 무상입니다. 그 다음 자, 2항에서 이러한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일부를 양도할 때도 준용한다가, 이제 이게 갑의 단독 소유인데 갑이 을에게 일부를 매매하는데 하필 1억에 매매했네. 그래서 위쪽을 갑이 갖고 아래쪽을 을이 가져요. 그럼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을도 무상으로 다니는데 단 이 무상도 양도 당사자 갑과 을만 무상이에요. 직접 당사자만 무상이다. 을이 팔잖아요. 그럼 특정 승계인 양수인은 유상으로 바뀐다가 판례의 태도입니다. 직접 꼭 기억하세요. 다음 기타 규정 보겠습니다. 이제 268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 경계표 탐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37조 1항에서 인접와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이죠.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전항의 비용이 무슨 말이에요? 전항의 비용? 전항의 비용이 뭐예요?
여기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은 다르죠. 측량 비용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경계표를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하면 갑토지나 을토지 접하는 면적이 똑같으니까 절반, 설치 비용 절반인데 그 전에 측량한다면 갑토지가 측량을 많이 받고 을토지가 측량을 적게 받으니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합니다. 네,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5번 수지목근입니다. 자, 여기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여기 수목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이 돼서 나뭇가지가 옆으로 막 침범해요. 그럼 이거 갑 눈에 보이죠? 갑에게 야 잘라라고 제거 준 거예요. 근데 갑이 안 자르네. 그때 우리 쑥딱 잘라버립니다. 그게 이제 1항에서 임조지 수목 가지 수지가 경계 넘을 때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 갑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자 을이 쑥딱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제 나무 뿌리는 달라요. 자, 갑에서 뿌리가 이렇게 을토지를 침범하네요. 그럼 뿌리가 침범하죠. 갑 눈에 이거 보여요, 안 보여? 갑 눈에 안 보이죠. 을이 바로 딱 잘라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3항에서 임조지 수목 뿌리가 경계 넘을 때 그냥 바로 쑥딱 잘라버립니다. 갑 눈에 안 보이니까. 두 개 약간 차이가 있죠. 이제 상린관계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시로 가겠습니다. 자, 271페이지 오세요. 271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이 점유취득시효고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칠판에서 자, 1항은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뭘 해야 되죠?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선의 무과실 있나요? 있을 것 같지만 여기 선의 무과실 없죠? 그럼 2항 등기부 취득시효. 자, 2항에서 자, 보세요.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려면 세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세 가지. 첫째, 이미 등기한 자. 둘째, 선의. 셋째, 무과실. 여기 선의 무과실 없잖아요. 그래서 2항에서 부동산 소유자로 먼저 뭐한 자?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이면서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면 일단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과 아닌 거. 일단 자, 소유권 취득시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다면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지상권 가능해요. 계속대표는 지원 가능합니다. 분묘기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2차 중개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죠. 그걸 줄여서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법이랍니다. 그럼 장사법이 2001년에 시행됐어요. 그럼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하면은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사법 설치 후에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묘부터는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하면은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올해 4월 말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 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면 지료가 없다, 무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이제 지료 지급해야 된다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취득시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올해 4월 말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죠. 단 등기할 때는 분필해서 등기하겠죠. 다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란 사적거래가 가능하다. 옛날에 잡종이상을 했는데 언어를 순화시켜서 일반재산. 사적거래 가능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금 제 시간에 아까 국가도
개인 땅 취득시했죠. 우리도 국가 땅 사적 거래 가능하면 뺏어올 수 있다. 취득시할 수 있다. 그 다음 내 것도 가능해. 내 것도 내 건데 내 거잖아요. 근데 내 건데 내 거라고 입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취득시효 주장할 실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를 을과 매매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기면 일단 을이 소유자인데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매가 무효래요.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돌아오죠. 그럼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점유는 뺏어왔어요. 등기도 뺏어와야 되는데 깜빡이 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등기는 뺏어오지 못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이게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그럼 자, 이 상태로 20년 지났다 해보세요. 그럼 20년 지난 지금이라도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말을 써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등기말을 써려면 20년 전 매매가 무효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20년 전이라 무효라고 입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거라도 내 거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갑이 나는 20년간 취득시효 완성했어요라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거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실력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할 때. 그래서 내 것도 가능하다. 다음 안 되는 게 있는데 자, 저당권은 애초에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는다. 다음 국유재산 중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거. 내가 청와대 주차장을 취득시해야지.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아파트라면 내가 아파트 주차장을 취득시해야지. 가능합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20년간 살아요? 그럼 길가에 사는 개나 똑같네? X. 안 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245조 1항 점유 취득시효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먼저 20년간 점유해야 되죠. 자, 1교시 때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점유 계속 추정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 가능하도 1교시 때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평형공인도 191조 추정된다. 자주도 추정된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입증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자주점유는 점유 개시 시만 자주면 충분합니다. 라고 1교시 때 다 점유권에서 1교시 때 이미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시효 중단 사유를 잠깐 볼 텐데, 자, 취득시효는 몇 년을 점해야 되죠? 20년을 점해야 되죠. 그럼 그 20년을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 점유하지 말라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래 점유 상태를 파괴시켜야 돼요. 나가라고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종래 점유를 파괴시켜야 취득시효 기간이 딱 중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토지를 침범해서 이렇게 점유합니다. 그러면 자주점이라면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럼 20년 되기 전에 갑이 을 잡아서 끄집어내야 돼요. 을 점유를 파괴시켜야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그렇지 않고 뭐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했다. 그럼 이건 부동산에 압류가 압류했죠. 등기부에. 그럼 여전히 점유하고 있죠. 이건 중단되지 않아요. 점유를 못하게 밖으로 밀쳐내야 됩니다. 그때 중단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245조에서 첫째 줄 이미 다 공부했어요. 20년간 소유사로 평원권의 점유는 지금까지 1교시 다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죠? 이 시간에는 등기를 공부해요. 등기. 이건 1교시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뭘 공부한다? 등기를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20년간 점유 취득시 완성하면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초용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아직 물권자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자 초용권입니다.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 특정인을 대법원이 자, 이것은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초용권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제3자 이해관계인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3자와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미 딱 공식으로 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등기 권리자, 얘가 등기할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 법원이 딱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 취득자가 조민을 계속하면 권리를 일정 부분 행사하니까 이 채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지만 조민을 그만두잖아요. 그럼 조민을 상실하면 등기초용권이 곧바로 소멸한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1교시 때 이런 게 했죠? 왼쪽이 갑토지,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우리 갑토지를 실수로 살짝 침범했다. 그럼 이거 본권 없죠? 본권 없죠? 갑토지 침범했죠? 그래도 착오로 일부를 침범하면 애교로서 봐준다 그랬어요. 따라 이 상태로 20년에 경과해버리면 우리 취득시효 완성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간 방치한 갑보다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사한 을에게 그 권리를 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항상 공식, 항상 취득시효 완성은 완성 당시 조미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이하 모든 판례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납니다. 첫 번째 자, 이쪽 지금 빨강색 갑소유 토지 생각하세요.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계시에서 우리 20년 시효 완성하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바로 왼쪽 사람,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중간에 10번 바뀌어도 바로 왼쪽 최종 명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왼쪽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갑소유 부동산 우리 점유계시에서 20년 시 완성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기가 원인 무효래요. 그럼 지금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그 등기 명의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갑이 소유자니까 갑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무효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합니다. 등기가 이게 돌아오겠죠? 그럼 이렇게 뺏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왼쪽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한다. 그 다음 우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즉 나는 그냥 20년 점유한 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포기를 누구에게 할까요? 무효등기 명의인입니까? 진정한 소유자입니까? 진짜 소유자. 이자는 소유자도 아닌데 제가 시효이익 포기할게요. 그럼 속으로 웃어요. 누구에게? 진정한 소유자에게. 그래 갑이 그럼 너가 양심이 있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왼쪽 사람. 완성당의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 항상 이 공식대로.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우리 20년 시효 완성하면 우리는 현재 갑에게 시효 완성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완성 후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오른쪽에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런다고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갑에게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고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나가, 그럼 을은 쫓겨나는 거죠. 그럼 을 쫓겨나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하죠. 우리 20년이나 사용했잖아요. 쿨하게 나가면 되는 거죠. 안 불쌍해요.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보세요.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네요. 그럼 이제는 왼쪽한테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한테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못한다.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왼쪽한테 가능하고 오른쪽에 못합니다. 자, 네 번째,
다시 을이 시완성했죠. 근데 병 앞으로 등기가 왔는데 자 보세요. 이날 병이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거든요. 매수해서. 근데 병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다. 그럼 이건 103주 무효라 소유자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 그럼 또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물권자를 대위 말소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기시해서 을이 20년 시효 완성했는데 그럼 현재 을은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다가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면 오른쪽에게 못합니다. 그래서 을이 머리를 써서요. 을이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을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니까 을이 머리를 써서 여기서 20년을 역으로 계산해요. 역으로 계산해서 나는 이때를 20년 점유 계산점 삼겠다. 그럼 이때 점유 개시해서 이때 20년 완성했으니까 대법원 네 말대로 이제 완성당시 점유자가 완성당시 소유자 병에게 등기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법원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역산해서 계산을 삼을 수 없어요. 을은 언제 완성했죠? 이날 완성했죠. 너는 이날 완성한 게 아니야. 이때 완성했지? 그럼 갑한테 써야 돼. 오른쪽에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제3자 이해관계에 나올까봐 이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나오면 당신 마음대로 계산점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신은 이날 완성했어요. 계산점 만들어서 이때 완성한 거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다면 어차피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때는 계산점 임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제3자가 출연하면 이자를 부합해서 공식대로 해야 되고 계산점 임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보세요. 그러더라도 병 앞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이때를 새로운 계산점으로 을이 또 20년 점유했대요. 을이. 그럼 취득시효 2번 2차 완성했어요. 그럼 다시 공식 때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이제 왼쪽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제는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최소한 40년 점유했죠. 그럼 을을 쳐도 되겠죠? 을을 쳐도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대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왼쪽한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2차 취득시효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정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 병입니까? 정입니까? 바로 왼쪽 정에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이에요. 왼쪽한테 할 수 있죠. 오른쪽에 못합니다. 왼쪽을 대의 말씀합니다. 오른쪽에게 못해요. 왼쪽한테 할 수 있죠. 왼쪽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왼쪽한테 오른쪽 하면 빰 때려버리게. 오른쪽 하면 빰 때려버려요. 누구한테? 왼쪽한테. 왼쪽 오른쪽만 그러면 돼요. 왼쪽 오른쪽만. 이 모든 판례가 오른쪽한테 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다시 갑소유 토지 을이 취해 완성했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등기 의무자 갑이 병에게 파는 바람에 병은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누가 파는 바람에? 을의 등기 의무자가 파는 바람에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등기 의무자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할까요? 갑이 파는 바람에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거든요. 원칙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왜냐면 여기서요. 을이 갑소지를 침범했는데 그 사실을 갑이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진작 쫓아냈겠죠. 그럼 점유가 파괴되니까 취득시효 중단된다 그랬죠. 몰랐을 겁니다. 몰랐어요. 을은 알았을까요? 을도 모릅니다. 을이 알고 갔다면 타주점이라 취득시효 못합니다. 둘 다 모른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관심도 없어요. 뭐 싸디싼 땅 좀 침범하면 어떻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20년 지난 후에 이 토지가 몇십 배 뛰었어요. 또 국가에서 수용한다. 그때나 정확히 측량했을 거예요. 측량. 그때는 알았지. 그 측량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냥 내 거 팔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을에게 아무 책임지지 않는다. 둘 다 모르니까. 단 예외적으로 을이 어떻게 시완성을 알아서 갑에게 소유권 청구했네요. 그럼 갑도 알았죠. 그럼 갑도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갑이 알고도 에라 팔아버려요. 이때는 책임져야 돼요. 고의로 팔아서 불법의 책임집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아니에요. 갑과 을은 뭐 매매했나요? 매매 같은 채권 채무 관계 없습니다.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총괄하니까 채무권 채무 없죠?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무슨 책임? 고의로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 두 개도 비교해서 감정평가에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두 개 비교해야 됩니다. 다음 7번째. 다시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자 이때 갑이 병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해 줍니다. 그럼 지금도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니까 을이 지금이라도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취득할 수 있죠. 갑이 소유자니까. 근데 저당권이 따라오네요. 그래서 을이 변제했어요. 그럼 갑이 빌린 돈을 을이 대신 갚았죠. 그래서 을이 갑 쫓아가서 야 당신이 빌린 돈 내가 갚았네. 그 돈 내놔라고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받는 청구를 했을 것인가? 우리 법원은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이 나왔죠. 그럼 을은 그걸 그 상태로 용인한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있는 걸 취득했죠? 그럼 내가 깨끗한 부동산을 가지려면 내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 갚은 거라 갑에게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럼 아까 3번과 비교해 보세요.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후에 갑이 병에게 매매하면 을은 애초에 소유권 취득 못하죠. 여기는 매매가 아니라 다행히 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이제라도 소유권 취득 얼마나 줬습니까? 그 돈 당신이 갚어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여기는 애초에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거랑 비교하면 을이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항상 이 공식. 자 이제 8번째. 이제 자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원소유자가 뭔가 했죠. 이제는 시효 취득자가 뭔가입니다. 시효 취득자가 그 토지를 병에게 매매했어요. 그리고 병에게 점유를 넘겨줍니다. 그럼 병은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병이 앞사람의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찍지 마세요. 다시 이 공식. 이제는 누가 청구할 수 있죠? 청구권자 누구예요? 청구권자. 완성 당시 점유자입니다. 그럼 완성 당시 점유자란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이죠. 그러니까 을만 할 수 있고 병은 이제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만. 을만 할 수 있어요. 을만. 그럼 병은 을을 대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례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렵고도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2년 연속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2년 연속.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개를 잘 비교하면 왼쪽은 매매죠?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얼굴을 봤죠. 그럼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행관계에 있죠. 어떤 뭔가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신뢰관계. 근데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20년간 얼굴 본 적 있나요? 20년간 얼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신뢰관계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주에 공부한 중간 생략 등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알겠죠? 자,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병에게 전매하고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 채청이죠. 마찬가지 병도 매수인으로서 등기 청구권이고 채권입니다. 그러죠? 자, 그럼 어떨 때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갑을령 3자 간 전원 합의. 특히 갑 합의도 있어야 되죠. 갑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에게 을이 등기청구권,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죠?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 양도 사실을 나의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서요. 채권 양수인 병이 통지받은 채무자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없다 그랬죠. 보세요. 병 등기 안 했죠. 그럼 직접 하려면 반드시 갑을병 합의, 갑 합의가 있어야 돼요. 통지만으로 안 됩니다. 갑의 동의나 승낙 없다면 승낙 없죠. 직접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갑남이고 을려예요. 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많은데 서로 산다 그래요. 근데 갑이 하필 을려에게 팔았습니다. 을려가 마음에 들어서 대금도 좀 깎아줬어요. 을려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매매했죠. 갑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통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을려가 매매 대금 줄 수가 없죠. 그럼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전화 와서 통장번호 없네요. 갑이 만납시다. 나 만나서 가르쳐드릴게요. 라고 마음에 드니까 만나려고 통장번호 없애버렸어요. 그 등기 청구도 을에게 받고 싶어 판 거예요. 을에게 지금 뭔가를 막 받으려고 을에게 판 겁니다. 을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을려를 작업하려고. 그럼 을려가 등기 청구해야겠죠. 전화가 을에게 와야겠죠. 근데 을이 병이란 조폭한테 양도해서 조폭 병이 전화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때는 갑 동의가 없는 한 조폭이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을려에게 뭔가를 청구받으려고 을에게 팔았거든요. 이런 둘 간에 뭐 애정관계든 신뢰관계든 뭐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래서 갑 동의 없이 조폭이 청구할 수 없다예요. 특별히 을에게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을에게 취득하라고 허락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둘이 20년간 얼굴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채권이더라도 둘이 20년 얼굴 본 적 없죠? 신뢰관계, 애정관계 없어요. 따라서 을이 등기청구권은 병한테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주면 이때는 갑 승낙이 없더라도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이 20년간 얼굴 본 적 없으니까 누가 청구하든 갑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을에게 지금 뭔가를 막 청구 받으려고 전화를 받으려고 을에게 팔았는데 조폭이 청구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두 개를 다르게 판단하면 다르게. 그럼 저는 막 이제 애정관계 조폭이라고 좀 무식하게 표현했는데 이제 판례는 유식하게. 자, 유식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아까 매도인 갑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함으로 이행관계, 무슨 관계? 신뢰관계가 따른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채청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가 매도인 갑, 채무자 매도인 갑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을과 채무자 갑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 없으므로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채권, 이 채권 양도의 경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관한 양도담 제한법리가 뭐예요? 양도 제한법리가 이거 매도인 승낙을 요한다는 법리. 다시 제한법리가 뭐예요? 매도인 채무자의 승낙을 요한다는 그런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매도인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애정관계, 신뢰관계 있어요. 여기 애정관계, 신뢰관계 없다. 두 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효과입니다. 자, 247조에서 이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을은 20년 전으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을이 시완성했죠. 그럼 장래호가 아니라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을이 소유자처럼 점하게 돼요. 그럼 우리 20년간 소유자죠. 그럼 과실, 월세 누가 취득해요? 다 을이 취득합니다. 20년 전부터 을이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20년간 땅 사용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내 거에서 나가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이때부터 소유자처럼 점유하게 된 겁니다. 이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안 웃기세요 여러분? 지금 갑은 을을 찾아와야 돼요? 을을 도망 다녀야 돼요? 지금 갑은 을을 도망 다녀야 돼요. 지금 우리 갑을 예탁에 찾고 있어요. 근데 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갑이 나타나면 우리 너 잘 왔어. 바로 맥살 잡고 등기소 끌려가요. 등기소. 바로 소유권 뺏깁니다. 그러니까 갑은 지금 우리를 찾아올 게 아니에요. 도망 다녀야지. 이거 너무나 웃깁니다 이거. 그러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고 뭔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유의 취득시효였죠?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선임에서 무과실로 점유한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자,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걸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아서 등기를 넘기고 점유까지 넘깁니다. 그럼 병은 위조라든가 무효 사실을 몰랐다, 선임 무과실로 점유했다면 그래도 소유권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단 이 상태로 10년이 경과하면 병은 245조 2항을 다 갖췄어요. 첫째, 10년간 등기한 자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했죠. 그러면 병은 이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이제 병이 취득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년 되기 전 9년 11개월까지는 갑이 소유자라 갑이 반환 청구하면 병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근데 딱 10년 된 순간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처럼 10년간 방치한 갑보다 1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소유자처럼 행세한 병에게 그 권리를 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갑은 소유권 뺏기고 갑은 을 잡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197조에서 소유사 추정되죠. 평온, 공연, 선이 추정되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 안 돼서 취득시효 완성자 병이 스스로 이걸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등기는 무효도 가능해요. 무효 가능합니다. 그럼 등기가 유효면 10년 기다립니까? 무효이더라도 10년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단 이중 보존 등기 무효는 안 됩니다. 이건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이걸 근거로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유 무효로 가능합니다. 이중 보존 등기 안 된다. 왜 그래요? 등기부를 폐쇄해야 되니까. 그럼 자, 이중 보존 등기 몇 글자예요? 이중 보존 등기 6글자죠.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랄까요? 이 6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뭐라죠? 중복등기. 뭐라고요? 중복등기라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뭐란다? 중복등기. 그럼 이거 6글자죠. 4글자는 중복등기.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걸 길게 늘리면 뭐라 할까요? 너무 길어서 몇 글자가 셀 수도 없어요. 이걸 길게 늘리면 뭐라 한다? 자, 잘 들어보세요. 1. 부동산 1. 등기 용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등기랍니다. 또 몇 글자가 또 세봤죠. 다시 뭐란다? 원래는 1. 부동산 1. 등기 용지 원칙이죠. 거기에 반하여 무효인 등기라고 표현해요. 그러게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냥 안 된다. 다른 무효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인데 아까 1교시 때 점유 승계 인정되죠.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병합할 수 있죠. 그럼 등기 승계도 인정되는가? 법이 없거든요.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승계는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인정한다. 점유 승계는 195조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병은 등기부 취득 시 완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분 휴식하시고 첨부 부합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